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어쩌면 여러분의 밤을 되돌려 드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절반 가까운 분들이 겪는다는 야간다리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고통 때문에 잠을 잃고 그 다음엔 기력이 무너지고 결국 걷는 자신감까지 잃습니다. 밤에 한번 쥐가 나면 그날은 끝입니다. 몸이 긴장해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다음날 아침은 멍하고 하루가 힘겨워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쥐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박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등산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정정하셨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얼굴에 기운이 없고 눈밑이 꺼져 있었고 걸음도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냐고 여쭤보니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다가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 비명을 삼키고 파스를 붙이고 주무르다가 겨우 잠드는 그 밤. 그 밤이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야간 다리쥐는 대개는 위험한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다릅니다. 다리쥐처럼 느껴지는 증상 뒤에 당장 확인이 필요한 혈관 문제나 신경 문제의 신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쥐를 없애는 방법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릴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밤마다 쥐가 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시니어 눈높이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단순한 쥐와 응급실로 가야 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일반인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오늘 밤 자다가 쥐가 났을 때 약 없이도 즉시 통증을 줄이는 짧은 응급 대처법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생활 루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쥐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 몸을 내가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 자신감이 생기면 통증은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픈 종아리를 힘으로 꾹꾹 눌러 주무르는 것, 그리고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영양제부터 늘리는 것. 이 2가지는 오히려 문제를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다음 부에서 박 어르신 이야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밤에만 쥐가 날까요? 왜 종아리는 돌덩이처럼 굳을까요? 그리고 왜 마그네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 2다리 쭉 뻗고 주무시게 만드는 과학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밤에만 다리에 쥐가 날까요? 낮에는 멀쩡했는데 잠만 들면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아주 쉬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2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쓰게 만드는 스위치, 다른 하나는 힘을 빼고 쉬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젊을 때는 이 2 스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번갈아 작동합니다. 쓸 때는 쓰고 쉴 때는 정확히 쉬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서서히 깨집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고령으로 갈수록 근육을 쉬게 만드는 쪽의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브레이크가 낡아지는 겁니다. 엑셀은 멀쩡한데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듣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을 자면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신경 활동도 줄고 움직임도 거의 없어집니다. 문제는 발의 자세입니다. 지금 잠자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발끝이 이불 무게 때문에 아래로 쭉 처져 있습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것 같은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종아리 근육을 가장 짧고 팽팽하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이미 꽉 조여진 고무줄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은 엉뚱하게 더 수축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순간 근육은 버티지 못하고 한 번에 강하게 수축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끔찍한 통증입니다. 순식간에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고 움직일 수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그 느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 다리쥐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마그네슘을 떠올리시죠. 물론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수치가 정상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쥐는 계속 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근육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 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선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선 속 구리선이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피복이 낡은 상태입니다. 이러면 신호가 새고 엉뚱한 타이밍에 불꽃이 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양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속만 더부룩해지고 설사만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비교적 안전한 쥐의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다음과 같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닐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집중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부에서는 단순한 야간 다리 쥐와 당장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 위험한 신호를 일반인도 집에서 바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만 유독 붓는 경우, 만지면 뜨겁거나 색이 달라진 경우, 차갑고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이상하게 편해지는 경우,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처 방법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절대 주무르면 안 되는 상황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왜 나에게 쥐가 나는지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게 안전한 쥐인지 위험한 신호인지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야간 다리 쥐의 원리는 비교적 안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 중에는 절대로 쥐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집에서 거울 없이도 기계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양쪽 다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쪽 종아리만 유독 더 굵어 보이거나 양말 자국이 한쪽에만 깊게 남아 있다면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한쪽 다리가 눈에 띄게 붓고 피부색이 평소보다 붉거나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경우 다리 정맥 쪽 혈류 문제를 먼저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아프다고 그 부위를 힘으로 주무르는 것입니다. 만약 혈관 안에 덩어리가 있는 상태라면 강한 자극으로 그것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이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있다면 쥐를 푸는 동작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다리의 온도와 색입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유난히 차갑고 피부가 창백해 보인다면 혈액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세요. 정상이라면 콩닥콩닥 맥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가 잠깐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공급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쥐로 오해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편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프다기보다는 기분 나쁘게 불편합니다. 다리 안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느낌, 가만히 있으면 더 불편해지고 움직이면 오히려 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근육 경련과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쥐를 풀듯이 스트레칭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안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야간 다리 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 신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내 다리의 증상이 안전한 쥐인지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지는 구별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다음 부에서는 위험 신호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오늘 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다가 쥐가 났을 때 절대 주무르지 않고 딱 몇 초 만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방법, 그리고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까지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직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침대에서, 소파에서 혹은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날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픈 종아리를 힘으로 꾹꾹 주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쥐가 난 근육은 돌처럼 단단하게 수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힘으로 누르면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통증은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이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신경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알려드리는 방법이고 많은 어르신들이 거짓말처럼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은 딱 3초면 충분합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아플 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을 내 몸 쪽으로 최대한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 쪽으로 확 젖히는 겁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종아리를 느리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앞쪽 정강이 근육에 일부러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과 뒤쪽이 한 쌍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상호 억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순간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쪽 근육을 써야 하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구나. 그 판단이 내려지는데 3초면 충분합니다. 이건 의지나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반사 회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작동합니다. 만약 배가 나오거나 허리가 불편해서 손이 발에 닿지 않으신다면 수건을 하나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셔도 됩니다. 또는 벽에 발바닥을 대고 벽을 밀듯이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도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발등을 몸쪽으로 꺾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비상 버튼 같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중 자극입니다. 코와 위집술 사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곳을 꽤 세게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민간요법 같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자극에만 집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아주 밀집된 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 통증보다 인중 자극을 더 큰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리 통증을 전달하던 회로가 잠시 약해지고 근육 경련도 같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발가락 당기기와 인중 자극, 이것만 기억하셔도 쥐가 나는 순간의 공포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쥐가 났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통증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쥐가 나도 당황해서 비명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을 깨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의 스위치를 내가 끌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불이 다시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음 부에서는 박 어르신이 마그네슘 영양제를 끊고도 쥐가 거의 사라진 이유,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예방 루틴을 하루 일정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밤의 절반은 되찾으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밤을 계속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은 쥐가 이미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불이 아예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겠죠.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쥐가 나면 어떻게 풀까만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쥐를 잡는 기술보다 쥐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 어르신은 이 생활 습관을 바꾼 뒤로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탁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다리 쥐의 상당수는 근육보다 신경의 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호 전달이 부드럽게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근육에 과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박 어르신께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늘리지 않고 비타민 B 복합체 하나만 정리해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오징어,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풍부합니다. 비싼 보약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오징어국이나 조개탕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 환경입니다. 박 어르신 댁에 가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아래로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펴진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은 밤새 긴장한 채로 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쳐주세요. 발이 심장보다 살짝 높아지면 다리에 몰렸던 혈액이 잘 돌아가고 발목도 자연스럽게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밤의 긴장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만 해주세요. 밤새 짧아졌던 근육을 부드럽게 깨우는 겁니다. 점심이나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세요. 이건 근육보다 신경에 더 좋습니다. 저녁에는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로 15분 정도 족욕을 하세요. 이때 물 온도는 뜨겁지 않게 따뜻하다 싶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 때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걸 2주만 실천해 보시면 다리가 보내는 신호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간 다리 쥐는 대부분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별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한쪽만 붓거나 뜨겁거나 차갑고 맥박이 약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확인이 먼저입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는 주무르지 말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필요하면 인중을 자극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통증의 공포는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마그네슘보다 신경을 쉬게 해주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B, 타우린 음식, 가벼운 이불, 발목 쿠션,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겁니다. 박 어르신은 다시 뒷산 정상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밤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조용하고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